트럼프 같은 신재생 싫어하니까 아예 그냥 선택지에서 많이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모멘텀 받아버리니까 계속 시달렸거든요. 유가 120달러.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에 사업을 많이 하니까 항상 탑픽이었고 예. 문제가 뭐냐면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대형주 쪽에서 뭐가 묵직하게 나오기 시작해야 시장의 그렇죠. 관심이 높습니다. 그게 건설인 것 같습니다. 음. 저 때려도 샀었을 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대형주가 상한가가 2개 나왔어요.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작한 게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간 게 대우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전을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잘 보게 되면 10만 원대인데 PBR 얼마인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원자력 하고 예. 왜 이렇게 난 못 갔을까요? 한 건설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죠. 예. 태양광 필요한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네. 구글이 예전에 한번 또 7조 원 주고 태양광 관련 기업 하나 인수한 게 있거든요. 예. 인터커넥트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트럼프 같은 신재생 싫어하니까 아예 그냥 선택지에서 많이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풍력은 그래요. 풍력은 여전히 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원전은 짓는다고 예, 했고, 맞아요. 근데 시간 걸린다 맞아요. 그죠? 근데 태양광은 딱히 규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그리고 태양광이 제일 빨리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중동 전쟁 전부터도 좀 부각이 됐는데 이게 근데 전쟁 나고 이제 모멘텀 받아버리니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중동 에너지 전쟁 나면 계속 시달렸거든요. 4년 전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여긴 중동이 아닌데도 유가 120달러. 네. 가서 너무나 힘들었죠. 그때 우리나라 경제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만 남의 나라 전쟁 때문에 이 원유 공급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이제 현상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거 하자. 예,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지금 당장 신재생 에너지가 뭐 실적이 좋아진다 이거보다도 이거 이제 당위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럼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당연히 이쪽 투자가 들어가고 여기에 보조금도 줄 수도 있고요. 예, 아마 한국판 IRA 법안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부품 만들면 미국처럼 보조금 주는 거죠. 줄이긴 하는데 네.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이제 종료 기간 전에 하려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기업들의 미국 사업에 미친 영향은 지금 당장 크진 않고 특히 태양광은 2030년까지는 계속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축소 움직임은 그렇게 영향을 당장은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준다고 해도 이미 이런 좀 규제,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을 좀 약간 트럼프 대통령은 좀 적대시하죠. 좀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좀 반영된 이슈다. 그래서 IRA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큰 영향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는 새로운 IRA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예, 한국 쪽에서의 수혜도 좀 예상이 되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국내 재생에너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관심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보면 종목 수는 적은데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에 사업을 많이 하니까 항상 보면 탑픽이었고 예. 좋았는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드러난 이슈가 문제가 뭐냐면 유상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중에서 어디에 쓸 거냐 예, 그죠? 예. 문제가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 차입금이 13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재생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일단 빚부터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솔루션보다는 OCI 홀딩스가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아요. 좋고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하고 있고 이게 중국과 경쟁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요. 예. 저희가 근데 중국 이것도 때문에. 똑같아요. 이제 예. 미국에서는 중국 예. 다 차다. 예. 그럼 이 OCI 홀딩스의 폴리실리콘 미국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서 발전소도 운영하고 데이터 센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CI 홀딩스가 포트폴리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료부터 발전소까지 데이터 센터까지 미국에서 네. 이거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풍력 쪽에서는 SK 이터닉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 회사는 원래 개발 회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웬만한 해상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해상 풍력 이제 이번에 신한 우이도 있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다르게 풍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이 두 개의 OCI 홀딩스와 SK 이터닉스가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주가 나와야 돼요. 미국 그러니까 기대감 수준. 때문에 현대건설, 뭐 그렇죠. 두산에너빌 엄청 예, 올랐는데 예. 지금 명확한 수주가 나온 건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가 약간 시들시들 또 태양광이 세다 보니까 약간 뺏긴 느낌인데 결국 핵심은 미국이죠. 미국에서 수주를 주겠냐 얼마만큼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에서 우리한테 수주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미국 우리가 또 대미 투자 특별법도 통과됐지만 거기에도 아마 원전이 들어갈 그렇죠. 가능성이 들어가 있어요. 높고 예. 근데 미국이 원하는 것도 원전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설계 기술은 있는데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를 누군가 만들어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 인력들 다 은퇴하거나 키우지도 못했고 약간 그 배 같은 느낌이에요. 조선소.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건설만 인력이 1,000명이래요. 원전 인력이.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에 가서 이거를 공사를 또 해줄 수가 있고. 근데 경쟁자 아무리 생각해도 프랑스밖에 없는데 프랑스는 또 납기일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경쟁을 하기 어렵고 중국을 쓰긴 당연히 어렵고. 그래서 한국의 특히 시공회사들, 뭐 건설사들이 같이 가서 저는 미국 수주를 좀 따내지 않겠냐. 예, 그리고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 기기를 이렇게 설계하는데 그걸 또 만들어주는 회사가 두산에너빌리티 거의 독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시간 문제 아닌가. 그래서 원전주가 좀 쉬어갈 때는 똑같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시고 원전주가 또 너무 뜨거우면 좀 약간 멀리하시고 네. 약간 그런 좀 속도 조절 하시면서 최근에 좀 식고 있으니까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사실은 전쟁 나기 전만 해도 저유가 계속된다 그랬거든요. 예. 금리 맞아요. 쉽게 안 오르고 예. 그럼 당연히 좋죠. 예. 돈 많이 벌 거고 예. 거기다 원전 이슈까지. 음. 근데 갑자기 전쟁 나니까 2022년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음. 그때 20조 까먹었거든요. 음.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금리 튀죠, 유가 튀죠, 차입금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근데 또 전기료 올릴 수도 없었고 그렇죠.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지? 이 우려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빠졌는데 다만 그때랑 달리 금리가 아직은 좀 낮고 그 다음에 지금 물론 고유가는 맞지만 지금 원전 비중은 좀 늘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좀 있고 거기에 또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렇게 오래갈 전쟁은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유가는 또 정상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지금 우려가 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물론 지금 당장 올라갈 수는 없죠. 이게 뭐 해결된 건 아니니까. 선투 좀 손이 안 나가는 네. 구간이 근데 주가는 또 싸졌거든요. 예. 어쨌든. 근데 그래서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결국 한수원. 예, 한수원 지분 100% 갖고 있으니까 팀 코리아가 미국에 가긴 좀 어려워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팀 코리아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동남아 쪽, 유럽 쪽. 요쪽에 몇 개 국가들이 그 파이프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수주를 우리가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 라인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1년에 하나씩만 따내도 2030년까지 계속 이게 수주 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수원이 팀 코리아 단위로 다른 국가에서 하나 정도씩 따주면 다시 한전의 주가는 좀 회복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부진하지만 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주도 섹터나 주도주가 뭘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4월 초까지도 별로 없었죠. 그때 만하더라도 뭐 광통신 이런 쪽들이 그냥 달리다 맞아요. 보니까. 근데 어차피 대형주 쪽에서 뭐가 묵직하게 나오기 시작해야 시장의 그렇죠. 관심이 높습니다. 예. 그게 건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모여가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나고 나게 되면 거기가 저 때라도 샀었을 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또 관심이 높아지는 쪽이죠. 시장 움직이는데 네. 대형주가 상한가가 2개 나왔어요. 예. 이럴 정도면은 이게 맨 처음에 이 건설주의 촉발을 누가 했냐면 현대건설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현대건설이 촉발했던 게 2년 전에 예. 갑자기 적자를 팍 내버렸어요. 음. 그래서 빅베스다라고 해서 아니 무슨 욕조가 그렇게 큰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일단 털 거 다 털고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런 실적이 바탕이 돼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작한 게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멘텀 붙었는데 그 뒤를 따라간 게 대우건설입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또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다 털고 그러다 보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우건설이 처음에 출발한 게 다 아시죠? 5천 원대에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을 때 그때가 PBR이 0.3배인가 4배 정도로 출발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건설주는 일단 또 건설주 얘기했습니까? 그냥 뭐 저평가다 보니까 그냥 에휴 그 누가 요즘 아파트 사? 뭐 아유 누가 좀 다주택자 팔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쪽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고 또 다들 원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건설업자들도 네. 힘들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라고 하다 보니까 PBR 0.2, 0.3 막 그냥 쫙 깔려 있었죠. 그 중에 가장 핵심 단어가 EPC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진짜 원전을 계약을 하게 되면 설계나 시공 관련된 쪽들은 일단 한전기술이 쫙 해서 이렇게 보여줄 거고 그럼 거기서 자 그러면 이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자 기반 따지고 뭐 해라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해서 직접적으로 건설한 직접적으로 플랜트를 짓는 쪽은 네. 건설 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부각 받다가 그러면 이제 짓는 과정 쪽에서 중간쯤에 야 주기기 가져와. 그럼 두산 엘리베이터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오는 거고 보조기기 있어야지. 네 뭐 BHI나 뭐 이런 쪽이 딱 붙는 거고 이런 관적으로 밸류체인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니까 잘 보게 되면 원자력이 뭘 하게 되면 그들이 중간에서 다 하네라는 네.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모멘텀이 강하게 붙었다고 봐야겠죠. DLEAC를 매매하다 보니까 네. 다들 급해요. 뭐 네. 이렇게 급한지. 그러니까 DLEAC가 지금 그 최근에서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많이 올랐죠. 10만 원대 들어옵니다. 예. 근데- 왜 올랐는데 5만 원, 10만 원. 네. 근데 올라올 때 보니까 가서 계속 얘기 붙인 10만 원대인데 PBR 얼마인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요. PBR 0.6배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논리로 움직인 거죠. 지금 대우건설이 지금 2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6배, 7배가 난 수치까지 들어올 정도로 들어왔다 그러면 적어도 한 배는 가야 돼. 그러면 지금 한 40%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50%는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지금 한 15만 원 갈 수 있는 체력 아니야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앞으로 나올 실적들은 온전히 끌어갈 거고 게다가 또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재건입니다. 재건. 근데 이게 또 원자력은 원자력이고 재건 쪽은 그런 거죠. 이제 중동하면 코리아 한때 우리 그거 아십니까? 또 박사님도 잘 아시겠죠. 그 동아건설. 예, 그렇죠. 예. 리비아 대수로공사. 의리. 네. 의리. 예. 네. 그거 할 때도 거의 막 처음에 1차, 2차가 있었던 거 그랬었죠. 네. 그때- 리비아 뭐 이런 쪽 그죠. 네,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그래도 가서 한국 가게 되면 가서 뭐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땀 흘려서 지었던 이런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대우건설이 또 이제 그런 중동에서 막 또 깃발을 휘날리면서 네. 또 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한테는 되게 좀 연식 대신 좀 어르신들은 인식이 좀 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중동이 또 여러 가지 또 플랜트나 여러 것들 다 좀 인프라 쪽들도 많이 망가지고 그러면은 재건을 하겠다. 나온 리포트의 가장 큰 근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GS, DLEC, 현대건설 다 원자력 쪽에 다 했던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네. 이걸 갖고 거기다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들어온다는 게 이제 재건 쪽인데 재건 쪽이 붙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랠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재건 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단 뭐 가서 지금 중동 쪽에서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발 넓힌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가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저가수주 하게 되면 이제 짜증나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수는 이제 중국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차피 인건비로 으쌰으쌰 들어가게 되면 그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뭐 이제 플랜트라든가 에너지 저장 시설 막 이런 쪽들로 좀 고마진 기술력 요하는 쪽들은 우리가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쪽들에서 만약에 수주를 몇 건 받는다고 보면은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엔지니어링, 플랜트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네, 삼성 완전. ENA가 요즘에 그렇죠. 잘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게요.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각도가 가팔랐어요, 그죠? 안 간 대형 건설사 나도 원자력 하고 예. 나도 또 뭐 하는데 왜 이렇게 난 못 갔을까요? 한 음. 건설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산물입니다. 산물. 예. 네. 삼성물산. 그러면 삼성전자 올라가게 되면 예. 네, 그대로 지분가치 반영되는 거겠죠. 예.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왜 이렇게 안 올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해 주면은 뒤늦게라도 한번 폭풍 랠리 한번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예. 근데 워낙 좋네요. 네. 덩치가 큽니다. 네. 50조까지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음. 그러다 보니까 큰 건데 요즘 뭐 50조 뭐 무슨 1000조짜리도 막 7% 8%씩 움직여요 삼성전자 이런 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아까 현대산업개발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그냥 쌉니다. 예. 그래서 PR도 한 3배, PBR도 0.4배 예. 그냥 쌉니다. 예. 그게 답니다. 근데 요즘
만약에 건설주가 국내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러면 이런 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들이 더 먼저 갔겠죠. 그게 더 국내에 기반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 포인트는 원자력과 해외 쪽에서 네. 뭔가를 하기를 기대하다 보니까 대형 그 해외 건설 기반 있는 쪽들이 맞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시장에서 잘 못 알아주고 있어요. 두산의 전자비지 주가는 많이 올랐죠. 이거 옛날에 뭐 그런 거죠. 그런 쪽에서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지주사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숨겨진 뭐 건설주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네.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그것도 한번 보시되 만약에 이게 좀 강하다 그러면 나중에는 싼 중소형 건설사 종목들도 갈 것 갈 수 같고 있죠. 네. 그렇죠. 거기다 또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그런 거 있죠. 아니 가서 건설만 해? 음. 그 땅은 누가 팔 텐데 음. 건설기계 음. 이런 것들 그러면 HD 건설기계가 원래 인프라코어를 갖고 합병을 하다 보니까 덩치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덩치가 커지고 라인업이 소형부터 중형 대형까지 이렇게 쫙 갖춰져 있는데 게다가 또 매출 비중이 중동 쪽에서 두 자릿수는 나오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 있는 회사도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으면 그거 진성 TC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또 기대가 네. 높겠죠. 그리고 이제